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다른 차원에서 이쪽으로 논어 공부를 시작했어. 생각이 사람 누구냐? 지금도 멋있다 하는 애들 뭐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논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다 보면 지금까지 건방지게 맹자가 너는 넘어가겠어 그 생각이 아니라 다시 논어에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부분을 보다 확 느껴지냐 그러면 기초로 보자면 이게 이 극기 하고 극기하고 이런 공예 극기 공예를 설명했던 건데 그 제목을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기 공예를 설명하셨던 공자님을 맹자 핑계라고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게 틀렸구나. 여름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거 다시 읽어야겠다. 그래갖고 여대목을 내가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해도 네가 너는 몇 번 읽어보고 안 지켜고 떨었냐? 이거 말고 또 제일 처음에 너는 시작했던 중국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배강정도. 그놈아도 더 상세하게 재밌게 쓰셨어. 그것 갖고 너는부터 우리끼리 공부하는 모임을 하는 걸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 않고 내 생각지 족숙제가 건강히 옛날 작년 말에 내가 이제 끝인가 생각했던 거기를 이제 냉긴 것 같아서 이제는 항상 제가 게을릴 때 저한테 꾸지람 했던 이제 사랑하는 아우 박성우 선생이 하는 얘기 은거의 국이 행위 살기도 태없이 좀 공부해란 말이오. 은거의 국이 행위 살기도 그런 사람이 있다. 말만 들었지 나 그 사람 실제 사람 보도 못했다는 얘기를 공장에 덮치고 했대. 은거의 국이 행위 살기도 은거의 국이 행위 살기도 형님 은거의 국이 행위 살기도 그래 은거의 국이 행위 살기도 난 못한데 자네나 잘하소. 예 그런 뜻으로 하다 보니까 너만 은거의 국이라고 나만 은거의 국이냐 우리가 모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공부를 죽기 전에 한번 근본적으로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극기봉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느낀 거 한 말씀 드리자면 실은 교수 선생님하고 나서 다시 공부 시작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고시의 재입지라고 해갖고 다시 말하면 학문 입지를 교수 선생님 하면서 유교대학 들어오면서 유교대학 학장 맡으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고시의 재입지 두 번째 입지였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다시 화람사에 들어오면서 이제 망구의 재입지, 참입지 다시 말하면 90세를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인상을 마지막에 학문에 관한 근본 뜻이라도 알아야겠다는 뜻을 해보자. 그것이 말하자면 망구의 제3입지란 말이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여기 그만두고 화남사 그만두고 물러나면서 이제 그대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다. 다시 조용하니 학문의 근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때가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게 뭐라고 했으면 무엇입니까?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야지. 아침에 도시를 들으면 저녁에 죽을지라도 옳다. 아니 조문도의 석사는 가야가 아닙니다. 조문도 했으면 석사 했으면 반드시 더 열심히 해야지 왜 죽어본가? 그 말을 제가 어떤 분한테 했으면 조문도 석사 가야란 말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못 듣지가. 조문도 했으면 그동안에 문도 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석사 그날 죽음을 썼으니까 그 문도 했으면 그 가치를 하고 사회에다 보답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게 하고 본인이야 죽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의미를 생각 안 하시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 의미를 내가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는 좋은 석사 가야라는 얘기를 갖고 알고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고 개인 문제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나는 전체 문제로 대세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을 설명하고 그 조문도면 석사는 절대 불가하고 조문도 했으면 그 다음에 저녁부터는 더 노력해야 한다. 또 바꿔야 한다. 그 얘기를 내가 이게 향기에 대해서 그 어른한테 들었더니 그것이 말이야. 그냥 옛날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야. 하하 경학장이 이제 공부 마저 좀 안 할래 그래야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
그래 그남분한테 했던 얘기가 조문도 석사는 절대 불가야입니다. 조문도에 있으면 더 노력해서 문도를 실천하고 퍼뜨려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 그만 또 자네 할 말 없는가? 그래서 이제 일을 하나 써먹었는데 또 이제 깜빡 잊어버렸는데 진인사 대천명 얘기에 대해서 진인사 했으면 내 노력했으니까 하늘이 저 제주시 때기 기다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진인사 대천명 쓰면서 저는 뜻을 좀 달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인사를 다 했으면 그 목적이 달성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축원했으면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광상제한테 부탁했는데 오광상제가 안 받아주면 쫓아가서라도 오광상제한테 항의를 하고 부처님은 항의를 쫓아가서 해야지. 그대로 석사, 진인사, 대천명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어찌 그런 말인가? 진인사 하면 대천명이 아니라 단진인사 했으면 진천명 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더 쫓아가고 그 뜻 이루어지게 더 노력해야 한다 뜻을 해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유한상 선생이라고 제일 노력하신 양반이 유한상 선생이 한도가 공부만 들었구나 그렇게 칭찬했으면 그분 이제 당신 친구 아들이 이제 유교대하고 공부한다고 좋아서 이제 꼭 만났지만 요새 공부하고 자네 생각은 뭐인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선생 한생 이말 잘 들어봐요. 조문도 했으면 진인사 했으면 다 했으면 네 노력했으니까 상장 주고 안 주고는 주님은 뜻이니까 기다려라. 천명을 기다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달성되는 자기 것이 아니라 우주 풍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인사하고는 대천명한 것이 아니라 쫓아가고 하느님한테까지 여호와 같아 갖고 세상에서 소문을 내서라도 더 노력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해야 한다. 그 뭐예요? 진인사 진천명이란 말이에요. 인사를 끝일 것이 아니라 쫓아가갖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상 사회가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 뜻으로 쫓아가갖고라도 기업해 주죠. 나 죽어도 좋게 이 세상 평화 만들어 주죠. 전쟁 없게 해주죠. 쫓아가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천명이라고 했으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산 선생님이 한도가 공부만 좀 들었구나. 그시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잘딴 것이 아니에요. 더 노력하는 자세 중에 그 힘을 실어주는 면에다가 어른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유한상 선생 모초대일 때 그분이 이제 인사도 못하지 않아요. 그 모초대 의자 놓고 거기서 보안을 해서 수건도 하고 단독을 일로 전달하고 해왔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자면 그 아버지 친구분한테서 유교대학 학장 맡고 그 위에 공부한다고 해갖고 그 말씀 들어갖고 두 가지 칭찬 들었던 거 조문도 석사 가야가 아니라 그 문도자는 석사가 아니라 내내 세세 몇십 년 몇 년이라도 다시 문도 뜻을 실천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문도했다고 깨달아서 몸으로부터 안 된다. 그 뜻을 말씀드렸다가 칭찬 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진인사 내 노력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다 했으니까 그렇게 쉬지 말고 진인사는 인사는 끝도 왔듯이 죽는 날까지 뒤에 있는 데까지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 했으니까 하고 기다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진인사 했으면 진천명 더 노력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갖고 참 크게 자네가 공부만 들었네. 그 유한상 선생이라고 하는 그때 100세가 넘는 의사한테서 칭찬을 받았던 사실을 들어서 오늘 지금 마치 이 얘기 난 김에 진인사 대천명 하지 말고 진인사 진천명 하자. 조문도 석사가 가야가 아니라 문도했으면 그 다음에 문도하고 더 노력해서 더 퍼뜨려 나가자. 이것이 우리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여기 화담사 마지막 강의를 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느꼈던 화담사에서 맺어졌던 마무리했던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더 큰 차원에 있어서 학문 재입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말하면 아까 말하면 고희에 재입지했다가 그 다음에 망구에 재입지했다가 상입지했다가 이제 와서 뭐냐 다시 말하자면 시간에 관한 행전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서 본체에 입각해서 노력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것이 말하자면 제
제3입지, 제4입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 뜻을 마련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원을 세워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할 원은 내가 공부해야 할 원이 아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원을 우리 풍토에다 떼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뜨다 보니까 지금까지 맹자하고 중용 공부 좀 했다고 그때 좋았다고 하다가 보니까 감히 그분들의 근본 자세를 깨우쳐주셨던 우리 공부자 어른에 관해서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을 크게 잘못했구나 하는 느껴서 오늘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와서 다시 나 자신을 이겨낸다. 극기여.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를 바로 세워야 한다. 동예라고 하는 말은 예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질서를 좋아요. 개인적인 입지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입지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말해서 극기봉예라고 하는 말은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편적 질서를 공통적 질서를 만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극기봉예의 얘기를 다시 설명한 대목을 새벽에 꼴꽁이나 있다 보니까 진짜 공부해야 할 사람들 모아서 진짜 난 세계어 공부하는 터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흔히 말하면 내가 만들어 놓고 죽는다 그 생각인데 내가 만들어 놓고 아니라 그 터전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뼈에 사무치게 새벽에 들었다. 그만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지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일곱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쉬지 말고 바로 들어가야 한다. 그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던가를 보니까 그것도 약기운 떨어졌다고 참 이렇게 인색할 정도로 아무 소리가 안 들려보네. 이런 좀 본 다음에 양해 좀 해주시지 다시 약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데가 뭐냐면 168페이지 168페이지 보면 여기 제9장에서 문단으로 보자면 제9장에 제1문단 사람을 대할 때는 163페이지 사람을 대할 때는 마땅히 탕이 화경 마음을 열고 잘난치게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면서 대해라. 그 말은 탕무 화경이고 연장자에 대해서는 저 공경을 나온 것이 1번 여기 말하면 제9장 1절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165페이지가 9장 2절은 벗을 사귈 때에 있어서 사람 사귈 때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정한 것이 공부한다는 거 배우고 익힌다는 거 학문하고 그 다음에 심성이 서는 것하고 그 다음에 태도가 방정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 자세에 있어서 직경한 것하고 이와 같은 직량한 것하고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서 한 것이 저 제2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자면 고향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 만나서는 좋은 대로 하고 나쁜 사람 만나서도 조심스럽게 하고 원수 삼지 마라. 그런데 좋은 관계를 키워나가라 한다. 그동안 설명은 166페이지가 여기서 말하자면 고향 사람 만난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인간관계를 넓혀나가는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4절 해당되는 이 168페이지 동지 뜻맞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동성하면 똑같은 소리를 내면 상응 서로 나도 하고 따라오는 것이고 동기 똑같은 기운 마음을 열면 나도 그러나요 그래갖고 소망한 대로 사람들이 오는 것이다. 그 동성 동기에 관한 것을 통해서 동지를 키워나가고 학문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인품을 키워나가면서도 한다 하고 소문만 내갖고 실속 없는 짓을 하지 마라 한 대목이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 지금 여기부터서 꼬박꼬박 해 나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대목에서부터서 앞에서부터 보니까 이제부터 다시 제 9장 접인장을 읽다 보니까 그 8장은 무엇이냐 그러면 서로 간에 마지막에 있어서 그 집안 식구끼리 화목하는 거가장이라고 합니다. 내 식구와 접인장은 놈 식구와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8장까지는 지구 식구끼리 문제고 여기선 9장까지는 지구 식구 범위를 넓혀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다시 마무리하려면 8장까지 놔두고 9장부터서는 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 넓히는 공부로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마지막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다시 상세하게 읽고 줄쳐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9장 오늘 이 시간 다 못 끝내려면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요. 끝내기로 하면 제목만 읽어보면 끝나. 근데 내용을 음미하기로 하면 못 끝낼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 9장 168페이지 4절부터서 한번 읽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여대목 설명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에다가 밧띠를 찡겨야 내가 내 소리를 듣겠어요. 밧띠를 안 찡기면 내 소리도 잘 안 들려. 그래서 양해를 좀 보고 싶은데 우선 그 안에 9장 4절 해당하는 168페이지에 관한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동성이면 상응하며 동기면 상구하는 것이 나니 약 아지가 학문이면 즉 필구 학문지사요. 학문지사가 있다면 필구 역필구 아이라. 내가 공부할 줄 갖고 공부할 사람 뭐한다 하면 공부할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내가 공부한다는 소식을 듣는 나하고 공부하려고 나하고 뜻을 맞춰 올 것이다.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동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설명한데 동류도 뭐더냐 노는데 동류가 된 것이 아니라 학문하는데 동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뜻낮은 사람들끼리 학문을 구하다 보면 무엇을 구하다 보면 그것이 뭐냐 학풍이 되고 학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세계를 개조해 나가는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문단 속에다가 번호를 비켜봤습니다. 그래서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구하나니 거기다가 작은 번호를 1번을 써봤습니다. 약 구어 학문이면 즉 필구 학문지사요. 거기다 거기다 2번을 써봤습니다. 학문지사는 역필구 이라. 그 사람이 나를 구했고 나도 그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 학문지사는 서로 간에 반드시 필구입니다. 그 사람도 나를 같은 찾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학문적 동기를 찾듯이 그 사람도 나를 학문적 동기로 맞아줄 것이다.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말하면 학문지사가 역필구이다. 거기다 3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뜻이 있어갖고 진짜 동지들을 구하고 도반을 구하는 건 좋은데 피가 명의학문 그들이 말로는 공부한다 해놓고는 이 문정에 다 접객하여서 헌효 도의자는 필기소낙이고 필기소낙의 부재학문고이 아니라 다들 반드시 몰라 소라 만나갖고 떼져갖고 술 놓고 다니고 한 것이 낙이지 절대로 학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내용을 실현하지 않을 것이다. 요 대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공부나 피고 잡았다가 떼져갖고 다니면서 술집면 동지면 검자 붙은 사람은 다 놓아갖고 돈 사람 다 놓아갖고 떼져갖고 그걸로 해서 제일 넓은 사교 범위를 넓어서 제일 넓은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쳐갖고 때를 만들어갖고 동지만 만든 거 머시별만 만든 것이 아니라 가시들까지 잡혀들까지 다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갖고 동원해서
그 패거리면을 많이 만들어 갖고 천하를 먹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진 찍어놓으면 제일 멋지게 나온 사람이 누구까지 왔어? 젊은 그 냄새 맡고 미국 놈까지 오고 일본 놈까지 오고 다 오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대목을 지금 마지막 보자면 그는 피는 명의학문이다. 설법대란 말은 날씨인데 고시를 어쩌고 해갖고 9번째 들었다 하지만 그 9번째 들 때까지 내 생각엔 9번째가 들 때는 공부만 한국만 한 것이 아니라 요령 갖고 방법 갖고 뭔 방법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문 현재도 이 문정에 다 잡객 그 양반 주변에는 학문하는 사람들보다는 잡객이 더 많이 모았습니다. 잡객을 모아놓고 보니까 투표에 이겨갖고 0.74%로 선거에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피난 명의학문인데도 이 문정에는 다 잡객하여서 헌효 도의자 헌이나 효나 마찬가지 아까지 꺼라 떠들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하다가 그 다져서 어깨 춤추고 펑작 하다가 그것이 모아갖고 도인전 도는 이게 물수 붙은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헛되게 보내다가 글로 인해서 그 사람이 노리는 것은 뭐냐 필기 소원학 그 자리 떨어져갖고 서로 이루어온다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젓가락 두는 것은 소원학을 근본으로 삼았던 것이고 그것은 부재 학문고야 그 속에가 진짜로 세상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법의 본체를 위해서 윤리를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학문을 근본적으로 삼지 않았던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보자면 이런 건사안에 붙여가지고 학자 중에 최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뭐냐 최고 누가 최고 이름 낸 쪽에만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지 그 사람 최고가 뭐요? 최고 뭐인지 모르는 것 같고 하여튼 최고만 하면 우리 중에 최고는 누구 우리 중에 최고는 누구만 최고만 만들어갔던 말입니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볼 때 중요한 문제는 본체에 충실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허세를 갖고 장난치는 것이 많아져서는 결국은 최고도 아니고 본체도 배려버린 것이 아니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짧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168페이지에 나오는 허세만 갖고 있어는 안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관한 이제 뭐 있다가 오랜만에 그 묘한 논리들이 옛날 지냈던 논리들이 생각이 나서 앞에 부분은 소리를 지르면 똑같은 사람들이 만난다. 그걸 뭐라고 쓰냐면 똑같은 사람들을 무엇이냐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뭐라고 쓸 것이냐 그럼 덕종 큰 덕자 덕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가 온난다. 그 다음에 성품이 귀한 사람들이 만난다. 그래서 말하자면 귀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덕종과 귀종을 합치면 뭐냐 도종이라고 한다. 수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즉 사람다운 사람들이 만난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그것을 말하자면 유유상종이란 말로 169페이지 후기에서 12줄에 쓰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실제는 이것들이 말 핑계 내갖고 장난치고 있던 대표적인 예가 문득 머리에 떠올라서 여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귀저 밭에 좀 찡겨오고 있다가 다시 바꾸고 하랍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올림픽을 한국서 한다고 하니까 어디서 한다 하니까 남북 간에 공동적인 개최를 하자 한 방향으로 하자 그러니까 남북 공동개최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올림픽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올림픽 반대한다 그래갖고 미국 쪽에서는 얘기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올림픽을 반대하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올림픽을 반대한 것이냐 올림픽을 반대하는 것이냐 한국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좋은 올림픽을 남북 간에 화합해갖고 민족이 화합하고 전쟁이 아니라 경쟁만이 아니라 화합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올림픽이면 우리가 지지한데 올림픽 핑계대고 장사만 하고
진짜 그쪽에 올림픽 정치를 실현하지 않으면 반대한다. 그것을 미국에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올림픽을 반대하네 라고 얘기할 때 거기 대응해서 올림픽다운 올림픽을 안 하면 한국 사람들은 반대한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뭐라 그냥 아주 그 미국 공무원에서 그 문제 갖고 토론들 하는데 미국 출신 신부란 사람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올림픽을 반대하니 이거 한국 사람이 한국 올림픽 반대하면 쓰냐?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부분만 갖고 딱 공격을 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올림픽에 대한 반대냐 찬성이냐 이거 올림픽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거만 물어봐. 그래서 지금 신부님 생각하시기에 올림픽 반대요. 올림픽만 그건 당신 반대라면 좋건 나쁜 올림픽만 하면 좋단 말이냐.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올림픽다운 올림픽을 했으면 쓰겠고 안 할 바에는 아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설명한 것을 올림픽 반대냐? 좋고 나쁜 무조건 올림픽에 해당 대상하기.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가 올림픽을 반대하는 것은 찬성하면서 반대한다는 논리를 전남대학에 있는 교수가 독립적 교수가 얘기한다고. 딱 이제 묘하게 말 까갖고 한표 맞자고. 그럼 물자 같은 올림픽도 하자는 얘기를 갖고 무조건 올림픽 하자는 얘기로 친구가 찬성했다고 말하면 쓰겠냐? 그렇게 말을 얘기할 때 말 갖고 말티기 부리지 말고 본체로 들어가서 얘기해라. 예, 하여튼 나는 오늘 찬성 올림픽을 반대하는 사람이 올림픽을 찬성하는 뜻을 갖고 반대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뜻을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참 힘이 있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 몰라서 말 아니요.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로 인용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그 찬성하면서 반대한다는 얘기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속으로는 됐다 인용할 때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야 그 말만 인용하는데 써먹으려고 당신은 두 가지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딱 골라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씩 선택해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당신 내가 얘기하는 뜻 몰라서 사람 많이 하냐고 그렇게 그러네 아무 말 없고 이제 딱 동무들기가 젊은이가 버리는 게 누구들 그만 올림픽 이기 전에 소리나고 미국하고 평가를 받는 그렇게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찬성하게 해갖고 미국한테 따라오라고 하려고 방향으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기에 그래 내가 허를 찔러본 거고 그런 또 생각이 돼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적성, 내 적종과 좋은 종자들끼리 만난 것과 떼져갖고 우리도 그 찬성하기나 해 그러고 오는 것과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얼른 잠깐 한 5분만 내 귀 밖에 숨길 것이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저 끼꿍 하더니 그 다음에 소리가 딱 끝쳐버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돼. 다행히 새 배터리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168페이지에 있는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해 놨던 부분이 168페이지에 있는 구격이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다음에 설명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기로 하더라도 반드시 대조해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자면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구하나니 약 아지가 학문이면 즉 아는 필구 학문지사요 학문지사가 역필구 아이야.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피명이 위학문 이러되 그 말만은 학문 물어서 배운다. 여기 말하는 학문을 그냥 학문 하지 말고 우리가 뜻을 풀어내자면 물어서 배워가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학문을 보고 있다. 그들이 명의는 이름만은 물어서 배운다고 하면서도 이 문정에 다 잡객하여 헌효 도의자는 필기 소락이 부재 학문고야이라. 이렇게 쓰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표준이 되도록 번역한 것이 그 밑에 역주 빼놓고 그다음에 구격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구격과 연결 들어가면서 본문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틀림이 없도록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게 되니 만일 내가 학문의 뜻을 두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학문하는 선비를 찾을 것이오. 학문하는 선비도 또한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가 뭐 그들은 말이에요. 그들이 피가 말로는 학문을 한다 하면서도 피가 명위학문이면서도 학문한다 하나 문정에 대문정 뜰 안에 대문 안에 그 집 안으로 들어서 손님들이 그것을 문정에 다 잡객하여 헌효 도일자는 온 사람들은 박격박격 해갖고 사람들이 모아서 잡객이 넘쳐서 헌효 시끌벅적 것이 헌할 거요. 시끌벅 헌은 막 떠든다는 헌자고 효자는 그 벌써 입구가 4개가 붙어가 무게부터 붙었고 말할 수 없이 wak장 시끄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로서 도일자 나는 날마다 시끄러운 소리 사람들 모아갖고 술 먹고 따지고 하고 공부도 안 했잖아요. 예. 이정계 그러니까 교육하고 뭐 그래서 막다지껄하고 헛소리하고 지내면서 도일 세월만 보낸단 말이죠.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은 떠들고 세월 보내는 즐거움 속에 있는 것으로 필기 소락 그들이 즐기는 것은 부재 학문고야 진짜 일을 머리를 짜매고 잠을 들고 공부고에 나가는 물어서 깨달아가는 것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치기 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안 된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말하는 4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중요한 내용은 168페이지 보자면 동성상하고 동기상구한다는 것과 그 밑으로 와서는
다음 뜻에 와서는 쭉 지내면서 유유상종 비슷한 것들은 같은 비슷한 종들끼리 모인다. 다시 말하면 덕종과 귀종과 도종은 덕종, 도종, 귀종끼리 모이는 것이고 떠들고 못된 짓거리 하고 다니는 잡종들은 잡종들끼리 모인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는 덕종, 귀종, 도종들이 모이면 그분들 토론할 때는 진지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문제는 토론할 때는 토론에 관한 필요한 부분만 토론해야지. 그 자리에서 필요 없는 거 갖고 싸움 내고 미신 세우려고 거기다 힘주고 싸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내용 속에는 토론과 유화하고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가 우리 토론 내지 대화 기술에 있어서 특히 우리 전통적인 한 조선 사람들에서 양반 비음과 관련된 것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뭐냐 그러면 토론 문화, 대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문화, 토론 문화에서 중요한 문제는 제가 공부했던 바로는 회의 진행법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법이라고 하는 교재가 그전에 몰랐었는데 회의 진행법은 지도자는 반드시 봐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법관에게 조교가 되어갖고 들어갔는데 교수회의만 열면 선생님들이 싸움이 붙어갖고 주제는 하나 두 개 갖고 10시부터 그 회의 시작하면 12시까지 결론 못 내리고 나중에 흥분해갖고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그냥 감정까지 상하고 그래서 듣다 못해서 제가 이제 손을 들어갖고 존경하는 은사님들께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그렇게 뭐야 어른들이 얘기했는데 저기는 가만히 있지 네가 뭐라고 그래. 아니 그 저기 말 들어보지. 그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 시민단체를 한다거나 시민운동들 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을 보자면 회의 진행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법에서 제일 중요한 첫째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면 회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제 단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야 합니다. 주제 단위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에 관한 것 외에는 뒤에 다음에 얘기하는 연결하고 보류해야 합니다. 주제 단위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 1 주제를 단일 원칙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 두 번째에서는 집중해서 그 문제 갖고 선택할 것. 그 다음에 집중과 선택 나머지 일들은 관계없는 얘기들은 빼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 단일 원칙 집중과 선택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교수님들께서도 제가 책을 2권 사다 놓을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읽어보시고 나서 다 읽은 분은 그 뒤에다가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읽어보시고 나서 이게 발언을 하시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자네 그 말이 원래 조교가 돼갖고 교수를 발언권을 제한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논쟁이 붙더라고요. 그렇게 나이 잡수신 선성기 교수님 같은 분이 그래도 정 선생 얘기가 정조교 말이 일리가 있어. 우리 반성해보자면 말이 명색이 법과대학 교수지 회의 진행하나 토론에 관한 협력 방법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이 맞는가? 여기 방법 갖고 우리 저분이 얘기했던 회의 진행법 반드시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효과적으로 발언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네. 감히 어른들이 얘기했는데 네가 이래라 저러냐 그래갖고 하여튼 찾아놓게 보시고 싶으면 보십시오. 근데 그 후로 회의가 논쟁이 일단 싸우고 투입되는 것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있다가 이제 확장 되어갖고 안건이 한 8개나 10개나 된 놈을 아까 말하자면 이제 단일 원칙 선택과 집중 그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토론을 해나갈 때 얘기할 때 가능하면 이 주제에 관한 것으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십시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그 8개는 10개 된 안건이 30분 내가 40분 되니까 다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도 훨씬 말씀 뭐냐면
아따 그 젊은 제자가 확장되더니 회의 진행이 싸 많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네. 그 바라면 선택과 집중, 의제 단일 원칙 이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여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주제에 관해서 얘기했던 아무리 많더라도 제일 첫째는 간단한 것 같이 주제에 관한 10초, 그 다음에 꼭 필요할 때는 30초 원칙,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그 주제에 관한 토론 경우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경우는 1분, 아무리 길어도 2분 내지 3분은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다 했더니 토론이 말꼬리 잡고 싸먹은 것이 아니라 필요주. 제가 다시 말하면 내 얘기로 인해서 말꼬리 잡고 싸먹은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선택과 집중, 문제 단일 원칙으로 했던 내용을 드린다는 말씀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효과적 이론 대화법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꼭 나머지 부분들에 관한 것들은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하단에 있는 대로 문단으로 봐서는 제5번, 다시 말해 5절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나가고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길지 않으니까 먼저 읽어보렵니다. 범, 배즉, 배읍지에는 불가 예정이니 대저 부지 직부는 즉 당배요. 동네 연장 15세 이상자는 당배요. 작계가 당상하여이 당상하고 이 장어아 10년 이상자는 당배요. 번호를 좀 써봤습니다. 제일 첫 줄에 있는 대로 범 배읍지에는 불가 예정이니, 그러니까 1번을 작은 번호를 한번 써봤습니다. 대저 부지 지부는 즉 당배요. 대체로 말해서 아버지의 벗으로 지내는 분들은 마땅히 정성들여서 인사를 물 꿇고 인사하는 걸 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서 이렇게 정리가 아니라 물 꿇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동네에 있어서 연장 15세 이상자는 동네 나이가 나보다 15살 이상자한테도 마땅히 그냥 서서 고개 끄끄이 아니라 안녕하면 당배 물 꿇고 손 짚고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 뭐를 동네를 3번을 쓰고, 그 다음에 작계가 계급의 순서가 거스르다리가 작계가 장상관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장상관 계급은 말하면 그 일본 사람들이 죽을 때는 경찰이나 기타 옷에는 어깨 쪽에다 금태를 두르고 모자에다도 금태를 두르고 한 것들보다 장상관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리, 이 사람을 장상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이도 15살 이상인 사람들은 자기하고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동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른으로 대접을 해서 인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상자는 당배, 반드시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다 4번이고, 향인이 연장이 20세 이상자, 고향살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보다 20살, 20살 이상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금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5번이고, 그 다음에 이 기간 고하 복절은 그 외에 그 사이에 있어서 높고 낮고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하 그간에서 이 고하 복절은 수시 절중요, 그때 수시 때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불필구어 차례라, 이때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앞에 들어있는 대로 장관도 나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지금 붙이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돼서 끝낸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상이 보통 때는 상이 자위 분인하여 저의사
정도로 이 존재 흥중이 아야이라.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때 따라서 저절 문제가 백장 문제가 있지만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평상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 항상 근본 자세가 무엇이냐면 단상이 평상시에서 이 자비 존인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형식으로 해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존인하고 그것은 뭐냐면 저의사라고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말고 자기를 낮추는 생각을 갖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세 가지 합쳐서 말하자면 자비 존인 저의사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나왔던 대로 항상 자기를 어떻게 하냐, 자기를 낮추고 남한테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자세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표현을 쓰고 남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저의사 항상 공손한 자세를 가지고서 이 존재 흉중 항상 제를 항상이라고 했다. 언제든지 가슴 속에다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지내는 것이 가야 옳으니라. 오는 공인이 유덕지이니라. 오는 따뜻한 마음으로 공인 남한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을, 남을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말로 유덕지이라. 분명히 덕화를 쌓는 근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말하자면 앞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경공력을 싹 돌아가고 있는데 다 적용돼야 할 근본 도리라고 생각이 된다. 그 끝이 오는 공인이 유덕지이라 하는 뜻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뜻을 정리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절하고 읍하는 예는 미결정해 할 수 없는 것이니 어떤 대개 이런 기준으로 하라. 첫째 기준은 뭐냐, 대개 아버지와 벗으로 지낸 집부라면 벗으로 지내는 지내고 계시면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동네에서 나이가 15살 이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네 번째, 벼슬 훈계가 당상관인 경우에 있어서 또 나보다 10살 연장인 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 가운데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에게는 그렇지만 마을 어른이기 때문에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동네 마을 질서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렇게까지 기준을 앞에 말한 대개라고 해서 대개 기준을 잡았는데, 그런데 사이에 따라서 높이고 낮추는 적절한 예들은 때에 따라서 알맞게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예에 구해질 것은 없으나 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론적으로 말하면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것, 가슴속에 항상 그런 겸손한 뜻을 둘 것,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지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경의 뜻을 가지고서 말씀한 말이 결론이 뭐냐, 온공인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갖고 열린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공인 남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지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바로 덕을 근본 마음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옛날 말하자면 공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한테 웃는 얼굴이라 춤 같은 사람, 용한 사람 없다고 했죠. 그런데 흔히 지내다 보면 어쩌나 이렇게 하면 평상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따라오는 조금 잘난 척한 사람한테 무시를 당한 꼴들이 안 입고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 뭐 어느 지나다 보면 하하 저 사람은 그랬지만 내가 이겨냈어야 하고 지내면 오히려 그것은 내 자신의 마음에서 내 자신의 인품이란다거나 도량이 더 크고, 조그마한 정도 도전이란다거나 비난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는 자세를 갖출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자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여기 한 말씀만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절산 박씨 집안에서 아주 만장하고 똑똑한 그 후에 대학원장을 지내셨던 그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박준규 선생님 있습니까? 박준규? 박준기 선생은 정자는 친구이고 네. 알고 동네 수의과에서 저 박영준 씨. 네, 박영준. 네. 박영준 씨는 딱 골만 치면 걸렸다 하면은 깎아라 뭉개보는데 아주 무명하신 양반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걸렸다 하면 어영부하고 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 30살 되면 버티는 데 있어는 돼가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버티고 아랫사람들은 한 살때만 계속 깔아뭉개보고 하대 해보려고 온 것을 몸에 배인 양반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내가 그 양반하고 관련된 양반한테 생전 처음으로 그 어떤 처자를 좋아해갖고 내가 그 양반한테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그 양반들 입사에 이제 오르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어. 그렇게 이제 자기가 똑똑해갖고 한 다음에 그놈이 똑똑한 것 같아도 안 다녀. 왜냐면 우리 집이 그때 이제 실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내 편지가 이제 뺑뺑 돌아가고 저타 박수만 해서 뺑뺑 돌아다니면서 입사를 오르내려갖고 나중에 그 처자씨한테 얘기 들었더니 선생님 편지 전에도 하고 돌아가고 집안에서 얘기거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생전 못 쓰는 연애 편지하고 써봤다가 내가 혼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동창회에서 뭐 간부 뽑고 보다 온데 나를 부르더니 정선생 제가 그같은 정선생 이거 책임 맡아서 저 능력도 없고 못 해봤어요. 글씨도 못하고 못 해요. 뭘 글씨도 잘 쓰지만 그 말 뭐냐 내 연애 편지 돌려받는 얘기를 안 해버린 거라고. 글씨 쓰 문자는 다 썼더만 그래. 그래서 그것이 그 말을 자기가 봤다는 얘기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말 이제 자기가 나를 그때 하시했던 것이 이제 걸리니까 그분은 나한테 잘해주셨다고. 근데 하여튼 말씀이 그때 내 북대 들어가고 저 이제 총교하다가 이제 정병사 되었어요. 대학원장실로 부르더니 나 오늘 정씨한테 뭐 하나 물어볼 것이 있네. 의욕 없게 집안에서 일가간에서 당내간에서 어른을 정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인가 학력이 높은 사람이 어른인가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박사님 그때 뭐라고 했으면 썼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집안의 어른이 맞지요. 대가 높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학년이 높은 사람은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은 세상은 많이 살았으니까 양손해야. 그래서 그 문제를 대답을 해야겠는데 네. 그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핑계를 뭐냐면 대답 안가 모르가 물어야 따라하는데 저기서 생각해 나이가 많은 사람 어른인가 학년 없는 사람 어른인가 안가 물어봐야구만. 그때 자기도 잘 모르면서 안가 모른가 봐갖고 평가를 할 준비를 하면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가 딱 보였거든. 그 순간에 제가 알겠습니까? 선생님도 잘하시게 해놓고는 그 다음 한 얘기를 그런데 또 물어보시니까 또 제가 안 돼도 대답을 안 해 올려야겠습니까? 자네 백분한테 여기다 뵀을 거 아닌가? 말해서 그래서 문자를 순간에 썼어. 네. 당내간에는 항장이 선장이고 네. 이 학년이죠. 원족 간에는 연장이 성장이고 항장이 차장이라고 했더라. 네. 자기도 그 말 그렇게 표현한 거 처음 썼거든. 뭔지 모르고. 뭔 말이 그 말이. 그래서 학년이라는 소리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백부님한테 들었습니다. 가까운 집안 당내간에서는 당내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촌 아니니까 사촌까지. 당사라 가는 사촌 아니야. 그 사촌 안에 있어서는 학렬이 높으면 나이가 적어도 우대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학렬이 낮아도 나이가 많아도 많은 사람한테는 학렬이 낮아도 또 하대를 칠 수 있는 것이다. 그 대신에 비해서 아까 월촌 해버린 경우나 꼭 말하자면 8촌이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공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은 것을 우선으로 잡아야지 학렬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다. 다만 그때에도 서로 간에 백분님 말씀은 서로 간에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가 기초가 돼야지 학렬 갖고 어른으로 하려고 누가 무시부르고 흡수가 되면 불화하게 되는 것이고 얘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더라. 그렇게 딱 하지만 아따 역시 정나라 양반이라 나서 옳게 자네가 말했네. 그 말 뭐예요? 당신 다 알고 온 것 같이 돼버렸대. 그 후로는 무슨 일이 있으시면 꼭 나를 부르고 그런데 다음에 월천가는 어쩔 것이냐. 그때에서는 서로 간에 나이 잡순 분 공경하고 학렬 높은 분 공경하는 자세로 돼야지 추월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럼 그 다음에 월천도 아니고 이제 더 먼저 가는 어쩔 것이냐. 더군다나 이제 인척관계 친척관계 겹쳐져 있을 때는 어쩔 것이냐. 그때는 원칙적으로 친계를 우선으로 삼고 그 다음에 외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척에는 세 번째로 삼는다고 얘기했다.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서로 공경하는 자세를 갖고 해야지 겸손하게 해야지 함부로 해서는 예의가 아닌 것이다. 그것이 백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자네가 기대를 잘 배웠네. 그러면서 그 말씀은 필요에 따라서는 내 말 핑계 대갖고 인용해서 쓰시더라고. 그 후로는 난 특히 아까 말한 그 박스님한테는 굉장한 사랑을 받았네. 이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예를 대할 때에 있어서 서로 대할 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구체적으로 시행해 가는 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어버렸으니까 좀 쉬십사요. 거기다가요. 네. 이런 경우 있어요. 같은 동네 그런데 그 학년도 차이가 나고 그 나이도 차이가 나는데 학년이 높은 사람이 나이도 더 많은데 젊은 사람들한테 마구 해라겠는데 그 경우도 20살 넘으면 해라게는 안 되거든요.